한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한국 사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얼마 전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다시 올라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일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부자 나라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를 보면 한국이 경제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불평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문제로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격차가 너무 큽니다. 또 법의 공정성, 취업, 교육의 측면에서도 불평등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의 불평등, 다중 격차가 한꺼번에 우리 삶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문제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라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한국의 불평등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다수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불평등은 그야말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대다수 한국인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육아, 교육, 취업, 소득, 일자리, 부동산, 노후까지 태어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이런 모든 면에서 큰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현실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자살률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 최악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인 자살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소년, 20대 여성, 중년 남성까지 자살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는 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한국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았지요. 그리고 정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부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구의 절대 다수, 무려 4분의 3이 바로 노동자와 중산층입니다. 그 중에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만 해도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노동자와 중산층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동자와 중산층이 인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사는 게 불안하고 불평등한 걸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약하고 경쟁적인 사고가 내면화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담론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과 부자 편에 서 있다는 시선이 강합니다. 또 노동자의 단체 활동과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도 많습니다. 이렇게 최근 연구들은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도 세상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요구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열심히 싸웠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여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엔 그런 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 다수 국민은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인의 다수는 이 나라가 불평등한 계급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은 책임, 역할을 맡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10위권이라는 이 부자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 사이에 격차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국내 총생산 중에서 정부가 국민 복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의 비중을 보면요,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정부 재정의 한계도 있지만 그걸로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도 노동자 중산층의 삶의 기본을 채워주는 복지 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의 총 지출 중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0%입니다. 그나마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 1990년에는 12%밖에 안 되었습니다. 독일은 정부 지출 중에서 무려 57%가 복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경제 발전을 못하나요? 노동자가 게을러졌나요? 독일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성은 한국의 1.9배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복지 노력이 미미하고 제도가 후진적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불평등을 줄여주는 기여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각자 번 소득의 격차는 큽니다. 하지만 공적인 이전으로 재분배를 하고 나면 격차가 확 줄어요. 그래서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과 공공제도로 자본주의 경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정글 자본주의죠.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제일 먼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더 많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노동자인데 그중에 단결해서 이익을 지킬 조직을 가진 사람이 10% 남짓입니다. 사실 이 통계는 법적으로 노동조합 조직 대상자만 포함한 거고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5%도 안 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1대1 개인으로 앉으면 노동자가 협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 걸리더라도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고 또 모든 뜻있는 시민과 시민사회 전체가 도와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의 인권과 이익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이익단체 참여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종교단체 참여가 많습니다. 이런 식이면 빈부적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지키고 또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생계활동만으로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힘이 거세지요. 그래서 폭넓은 시민사회의 힘을 결집해서 개혁의 요구를 높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시도 단위의 지역 기반 단체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이런 성장세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개개인의 노력들, 이것은 각계격파하면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연대로 힘을 모아서 정치를 바꾸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더 멀리는 우리 정당 정치의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이 국회의석을 독식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87년 민주화 이후로 이런 특성이 바뀌지 않고 있죠. 이런 구조에서는 두 정당이 소수의 개혁 세력을 누리기 위해서 담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정당한테만 앞서면 그 이상의 개혁은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당들이 긴장하고 혁신하게 만들려면 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경합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한국 사회 불평등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이 변해야 하고 정부가 노동과 복지를 지금보다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변해야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스스로 혁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더 큰 목소리로 변화를 요구할 때 그때 이 나라 정치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